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성장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이 유력시된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직원들은 비상근무하도록 해놓고 본인은 고급 리조트에서 연휴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이 동양 사태와 관련해 감독당국 수장으로서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비수도권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3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모습 정말 괜찮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무려 36거래일 연속 이어진 외국인의 순매수세 이 마의 매물대로 여겨졌던 205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조민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황부터 듣고 싶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2년 2개월 동안 넘지 못한 2050포인트 선에 올라섰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205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8월 3일 이후 처음입니다. 18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1.97포인트, 0.58% 오른 2052.40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권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글로벌 자금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실제 이날 외국인은 3,082억 원 순매수를 기록해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1,656억 원, 개인은 1,268억 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을 지속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7.30% 올랐고 운수창고와 통신업, 음식료품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운송장비와 기계, 전기가스업 등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원자력 발전소 준공 지연 우려로 0.91%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라인의 글로벌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가 4.92% 올라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고 삼성전자와 포스코, SK하이닉스, 신한지주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17포인트, 0.80% 오른 525.6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증권가의 전망치와는 다르게 이 큰 폭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원인 또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3,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실 털기 이후 악재 요소가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내년까지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은 요원하다는 게 증권사의 설명입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올 3분기 7,468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 2분기 887억 원의 영업 적자에 의한 어닝 쇼크이지만 이번은 그 규모에 비춰 쇼크를 넘어 기절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증권사들이 내놓았던 3분기 영업 손실 추정치 평균이 17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 발표한 적자 규모는 증권사 추정치의 44배에 달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예상을 뛰어넘는 부진의 이유로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을 꼽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영업손실 7,400여 원 중 적자 프로젝트를 고려한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적자 프로젝트는 충당금에서 해결돼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날 장 시작과 함께 마이너스 10%대까지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가 하락폭을 만회 4.03% 오른 8만 1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평소 30만 주에서 40만 주 사이던 거래량도 이날 151만 주로 폭증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주가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노기영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회사 측이 4분기부터 흑자를 낸다고 하지만 이익 규모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신규 수주도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그림은 아니라서 내년까지는 이익을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어닝 쇼크에 삼성물산과의 합병 시나리오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안팎에서는 그동안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 에버랜드 등 건설 부문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물산은 지난 8월과 9월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을 1.82% 취득해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합병이라는 큰 그림의 일환으로 주주 배정 제3자 유상증자에 대비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광수 HMC 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실적 부진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졌다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삼성물산이 참여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성장했습니다. 이는 지난 2분기보다 0.3%포인트 높은 것이며 시장 예상치인 7.7%를 소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분기별 7.8% 성장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것이어서 중국 경제가 2분기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낙관적인 평가가 확산되고 있으며 벌써 올해 7.5% 성장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결제 경제 실적이 비교적 호조를 보인 것은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통화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데다 미국과 유럽이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등 해외 여건도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국경절 연휴 때 대규모 행락 인파에서 드러났듯 민간 소비가 늘고 있는 것도 성장률 제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이 유력시된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직원들은 비상근무하도록 해놓고서 정작 본인은 고급 리조트에서 연휴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 기간인 9월 18일에서 20일간 강원도 홍천의 최고급 콘도인 D 리조트에 머물렀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대외 환경의 변화를 앞둔 중요 시점에 직원들은 비상 대기시켜놓고 리조트로 휴양을 떠난 것은 자질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이 동양 사태와 관련해 감독당국 수장으로서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최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동양 사태 보고를 하며 금감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감독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양 기업 어음과 회사채 불안전 판매가 사실로 확인되면 핵심 책임자를 엄벌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감원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는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비수도권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3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의 코트라 국정감사 질의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2011년 51억 달러, 2012년 37억 달러, 2013년 상반기 11억 달러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올 상반기를 2010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투자 유치 실적이 급감했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2011년 61억 달러, 2012년 102억 달러, 2013년 상반기 62억 달러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으며 3년 동안의 성장률은 150% 이상입니다. 김한표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외국인 직접 투자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비수도권 투자 유치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용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1,300억 원 전액을 손실 처리해서 국민의 보험료를 허공에 날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현주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연금공단이 용산 개발 사업 최종 파산을 4개월 앞둔 지난 6월 사업 투자금 1,294억 원 전액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보증이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 이행보증금 처리 과정에서 510억 원의 추가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대대적으로 시작된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난 10일 서울시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을 해제하며 최종적으로 백지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사업인 용산 개발 사업의 사업 실패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 참여자가 물어야 합니다.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 5S와 5C의 국내 온라인 예약 판매가 시작한 지 7에서 13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혁신이 사라졌다는 비판 속에도 아이폰의 인기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향후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SK텔레콤과 KT는 오는 25일 출시가 예정된 아이폰 5S와 아이폰 5C의 예약 판매를 온라인 T월드 다이렉트와 올레닷컴을 통해 받은 결과 선착순 5,000명분이 각각 13분과 7분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대리점 예약 가입은 출시 직전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이폰 5S의 출고가는 기존 아이폰 5와 같이 16GB 모델이 81만 4천원, 32GB가 94만 6천원, 64GB는 107만 8천원이며 아이폰 5C 16GB 모델 출고가는 70만 4천원입니다. 이 통사들의 보상 판매 등을 이용할 경우 아이폰 5S는 최저 2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총 36일 역대 최장 기간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떠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알아봐야겠죠.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자금을 아주 그냥 물밀듯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주식이 싸다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흥 경제국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주가 수익 비율이 신흥 경제국의 경우 10.3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경우 11.7배인 반면 한국의 경우는 9.6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종호 크레디트 스위스 한국법인 리서치 센터장은 과거에도 한국 증시는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폭이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한국 주식의 저평가 매력이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 성격도 중요할 듯 합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한국 시장으로 자금을 유입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 17일까지 35거래일 동안 국내 증시에 유입된 자금을 살펴보면 미국 자금이 3조 8천억 원으로 전체 유입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 자금이 1조 7천억 원, 케이맨 제도 8천억 원, 싱가포르 5천억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자금의 경우에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 주가 상승과 연말 배당을 노리는 장기 자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계 자금과 싱가포르 등은 헤지펀드 중심의 단기 투자 성격이 짙은 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장기 투자 성격이 짙은 자금의 매수세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기 투자 자금은 매수 규모가 크게 줄거나 순매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2조 원의 국내 주식을 쓸어 담았던 미국의 경우 이달 들어서도 11거래일 동안 이미 1조 9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이미 지난달 순매수 규모에 근접한 것입니다. 반면 지난달에 1조 1,760억 원이 유입됐던 싱가포르 자금은 이달 들어서는 2,700억 원 순유출로 돌아섰고 프랑스의 경우도 지난달 6,900억 원 순매수에서 이달에는 1,400억 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로 사들인 종목들 어디일까요? 네,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대형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포스코 등 주로 대형주 위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 랠리를 시작한 지난 8월 23일부터 17일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3조 2,920억 원어치 사들였고 SK하이닉스도 1조 5,625억 원이나 사들였습니다. 전체 순매수 금액 중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은 27.16%, SK하이닉스는 12.89%나 차지해서 각각 시가총액 비중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장 평균보다 이들 주식의 매력을 더 높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와 포스코, SK텔레콤 등도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자금 유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투자 전망이 밝은 업종까지 함께 곁들여서 알려주십시오. 네, 대체로 전망은 밝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종호 크레디트 스위스 한국법인 리서치 센터장은 3, 4분기 실적이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까지를 보면 실적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회사들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변수가 외국인들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성 센터장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에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외에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내수주, 특히 은행주들과 건설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병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이 가동 15년 만에 누계 생산 대수 5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차 7개 해외 공장 중 500만 대 생산 돌파 기록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17일 오후 인도 제2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00만 대 생산 달성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인도 공장은 그동안 내수용 308만 대, 수출용 192만 대를 생산해 5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차는 1998년 경차 쌍트로 생산을 시작으로 인도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했고 2008년 이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1공장에서는 쌍트로, 이온, 소나타 등을, 2공장에서는 i10, 베르나 등을 생산합니다. LG전자가 태블릿 PC G패드 8.3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합니다. LG전자는 미 최대 전자제품 유통 채널 베스트바이 온라인 매장에서 G패드 8.3을 1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미국 전역의 베스트바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합니다. G패드 8.3은 8인치대 제품으로는 첫 풀 HD 화면을 장착했습니다.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연동해 전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큐페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연말까지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차례로 출시합니다. 외환은행이 2억 달러 규모의 외화 후순위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습니다. 발행금리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2.05%포인트를 더한 수준입니다. 국내 시중은행이 해외에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10년 만기 발행도 정부의 외국화한 평형기금 채권을 제외하면 올해 처음입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전 세계 136개 투자자가 발행 규모의 약 12배인 24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몰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벤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와 조성한 펀드에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2년 정부 모태펀드에서 결정된 자펀드에 대기업이 출자한 금액은 총 6,07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자펀드의 8.4% 수준입니다. 대기업 출자 비중은 2009년 13.9%, 2010년 6.4%, 2011년 7.5%, 2012년 0.8%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결성된 자펀드 6,318억 원 가운데 대기업은 5개사가 51억 원을 출자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